안녕하세요. 자, 레벨 2 이코노믹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레벨 2의 이코노믹스는 크게 토픽이 두 가지예요. 인터내셔널 파이낸스와 이코노믹 그로스,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 문제가 이코노믹 그로스와 인터내셔널 파이낸스가 이렇게 하나의 토픽으로 묶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큰 문제가 이렇게 하나가 나올 테니까요. 자, 먼저 거기 여러분 책 115페이지 가시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의 시작 페이지입니다. 레벨 1과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레벨 1에서 여러분들 학습하신 분들은 그냥 리뷰하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exchange rate. 거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거기 유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US 달러 값이 나와 있죠. 여기가 1.4116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게 분모항에 있는 이 통화를 우리가 베이스 커런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항에 있는 것을 우리가 프라이스 커런시다 이렇게. 일단 이름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환율을 이해하실 때는 항상 이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오해가 생기지 않겠더라는 거죠, 항상. 그리고 증가율 이런 걸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몇 % 증가했다 이렇게. 항상 이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환율의 종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스팟 익스체인지 레이트과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포워드 익스체인지 레이트 이렇게. 이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익스체인지 레이트 마켓 자체가 환율 시장 자체가 스팟 마켓과 포워드 마켓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팟 마켓의 환율은 우리가 스팟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하고 포워드 마켓에서의 환율을 포워드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하는 것 뿐이고요. 이 스팟 마켓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즉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정확히는 2 비즈니스 데이 거래 이후에 제2영업일 이내에 거래가 성립되고 있다면 우리가 스팟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래 시점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포워드 마켓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두 번째 줄의 끄트머리에 보시면 2 days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2 days와 그 사이에 비즈니스 데이 있습니다. 원래는 비즈니스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제2영업일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거래 이후에 2 비즈니스 데이스 제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스팟 마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포워드 마켓은 미래 시점이니까 미래 시점은 일주일 후 또는 보름 후 이것도 가능합니다. 개별적 거래에서는. 근데 대규모 거래에서는 보통 우리가 한 달 단위로 하거든요. 이 선물 계약은. 그리고 이 외환시장의 관례는요, 이 한 달은 무조건 30데이스예요. 한 달은 무조건 30, 그러니까 1년이면 360이 되겠죠. 65일이 아니고. 이건 어차피 관례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이게 month로 이렇게 하는 책이 있고, days로 하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ne month면 30데이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딜러들, 이 딜러라는 것은 그냥 뱅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들. 이 딜러들이 환율을 쿼테이션 할 때 비드 오퍼 또는 비드 애스크로 쿼테이션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비드는 딜러가 이 베이스 커런시를 사겠다는 가격이에요. 바이 프라이스. 베이스 커런시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퍼는 이 베이스 커런시를 팔겠다는 가격이 되는 거죠. 딜러가. 항상 딜러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차피 반대급부로는 커스터머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은행에 가보시면 고객이 사실 때, 고객이 파실 때 바로 이놈이죠. 고객이 사실 때가 되는 것이 바로 오퍼가 되는 거예요. 딜러 입장에서 팔겠다는 거니까 고객은 사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오퍼, 저는 강의할 때 계속 애스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이게 애스기라고만 돼 있어가지고 오퍼라는 말보다는 애스기라는 말이 입에 발려 있거든요. 그래서 비드 애스. 이 S 값이 항상 큽니다. 그래서 비드 값보다 S 값이 항상 커요.
왜냐면 어차피 딜러가 베이스 커런시를 팔겠다는 거니까 S값이 커야 더 비싸게 팔고 싸게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비트값이 작은 이유는. 이 베이스 커런시를 싸게 사고 비싸게 팔겠다. 이런 관점이니까 항상 S값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비드와 S과의 그 차이. 일단 우리 책 예를 좀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이 조금 경제학 원론 수준을 조금 오버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일단 우리 책에 있는 거 숫자로 하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비드 값이 1.4124 4128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항상 베이스 커런시 관점에서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게 되면 이게 US 달러 관점에서 내가 해석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문제에서 요구할 때. 그러면 이거 US 달러를 이렇게 베이스 커런시로 이렇게 내려보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보내버리면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주어지면 1 나누기 S값이 이쪽에서는 비드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나누기 비드값이 여기에는 S값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베이스 커런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배치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냥 버릇처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게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 오해 없이 이렇게 그 계산된 값을 그냥 정답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비드와 S의 이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스프레드. 비드 에스 스프레드. 이 비드 에스 스프레드는 결국 그 핍 단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핍. 이 핍은 이게 10,000분의 1 단위를 말합니다. 보통 이 대규모 통화들 있지 않습니까? 뭐 US 달러라든지 유로화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와 같은 이런 국제 통화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그 화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보통 그 외환시장에서 소수점 4자리까지 이렇게 표시해둔 걸 관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수점 4자리니까 이게 10,000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10,000분의 1을 1핍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10,000분의 1 단위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4핍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4핍.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8이니까. 따라서 스프레드는 4핍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 스프레드만큼 이 딜러는 이 외환 거래에 있어서의 프라핏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이게 트랜잭션 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거래 비용. 그렇죠? 내가 살 때는 비싸게 샀다가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또 되팔 때는 또 싸게 팔아야 되니까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 되는데 딜러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이 되겠더라는 거죠. 따라서 딜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스프레드가 넓을수록 이익이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딜러들에게 이 스프레드가 어떤 경우에 더 커지고 좁아지느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겠죠.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딜러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거기 보시면 그 다트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인터뱅크 마켓에서의 스프레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인터뱅크 마켓은 이게 인터내셔널 마켓이라고 보면 돼요. 인터내셔널 마켓.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미국은 당연히 인터내셔널 마켓의 제1번지가 미국에서는 뉴욕이죠. 그 다음에 2번지가 미국에서 2번지. 1번지는 뉴욕이고 2번지는 시카고. 시카고 외환시장이 2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당연히 그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영국 런던이죠. 영국 런던. 영국은 자기네들이 그 금융시장만 운영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로화에 우리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아무튼 그 마켓 쉐어가 거의 60% 정도 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이 유럽은 런던이 많이 나오고 미국은 뉴욕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 이게 두 시장을 인터내셔널 마켓이라고 이렇게 그냥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뭐 동경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요새 홍콩은 많이 죽었죠.
홍콩은 많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홍콩이 죽으니까 싱가포르이 뜨고 있는 상황. 그래서 많은 그 인터내셔널 펌들이 홍콩 베이스에서 이제 싱가포르 베이스로 이렇게 옮기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따라서 이 인터내셔널 마켓에서의 스프레드가 크면 특정 통화들이 스프레드가 크면 딜러들도 그냥 당연히 따라서 크게 잡을 수밖에 없겠죠. 딜러들이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스프레드가 크면 딜러 스프레드도 크다. 작으면 같이 작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닷을 보십시오. 거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녀석인데 이게 사이즈 오브 트랜잭션인데 거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 규모가 클수록 이 딜러 스프레드가 커집니다. 이 거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유동성 수요가 큰 통화라는 거거든요. 예컨대 뭐 US 달러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거든, 딜러들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들이 크니까 그만큼 내가 스프레드를 크게 가져가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거래 규모가 큰 경우일수록 오히려 딜러들은 스프레드를 더 크게 가져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있겠죠. 딜러와의 관계, 클라이언트와의 딜러와의 관계. 그래서 뭐 우대 고객들이 있으면 그 환율도 우대 환율을 이렇게 적용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스프레드, 우대라는 것은 스프레드를 좁혀준다는 뜻이죠. 우리 책에서는 뭐 favorable rat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prime rate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단골 고객에게는 prime rate, 우대 환율을 적용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이렇게 거래하는 환율이 지금 은행에 고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항에서도 이렇게 환전하신 적이 있고 아니면 일반 은행에서도 하신 적이 있을 텐데 그 환율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 기업들 있잖아요. 무역하는 기업들은 더 좁혀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프라임 레이스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들은 뭐 이 거래 단위가 크니까 이 우대 고객 관점에서 접근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적용하는 그 스프레드와 일반 개인들이 그 적용하는 스프레드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딜러 스프레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인터뱅크 마켓에서의 스프레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죠. 인터뱅크 마켓에서. 이거 두 가지가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딜러 스프레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터뱅크 마켓에서의 스프레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따로따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currencies involved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 볼륨 커런시 페어가 있겠죠. 이 거래 규모들이 많은 그 통화들 쌍. 예컨대 US와 유로, US와 제페니스 엔 이런 것들은 국제 통화의 면모를 갖춘 놈들의 페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스프레드가 좁다는 거죠. 인터뱅크 마켓에서는. 왜냐하면 인터뱅크 마켓에서는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스프레드를 좁혀주면 더 많이 몰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 원, 코리아 원 이런 것들은 인터뱅크 마켓에서 스프레드가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 오브 데이. 그 거래하는 시간이죠. 거래하는 시간. 거래하는 시간이 이게 그 인터내셔널 마켓과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다면 스프레드가 좁고요. 이게 인터내셔널 마켓이 클로즈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스프레드가 커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여의도 쪽에 가보시면 이 금융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뭐 오후 뭐 6시, 7시 되면 그 퇴근 행렬들이 쫙 이어지는데 그때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되시는 분들. 그 소위 말하는 딜러들이죠. 그 딜러분들은 밤에 근무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빌딩 그 특정 층에 보시면 이렇게 밝게 밝혀진 데가 있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거기 그 딜러들이 이렇게 근무하시는 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밤새 작업을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그 뉴욕 시간하고는 정반대잖아요. 런던하고도 반대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마켓이 오픈한 시기에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굉장히 그 친구들과 약속도 못하고 자기는 밤에 근무해야 되니까. 그 대신에 연봉 많이 받죠.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터내셔널 마켓이 오픈된 상태에서 거래될 때는 스프레드를 좀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적용해 주고요. 인터내셔널 마켓이 이렇게 크로즈 돼 버렸다. 그러면 그 마켓이 크로즈 된 상태에서는 어떤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그만큼 스프레드를 크게 가져가는 거죠. 이거 위험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켓 볼러틸리티. 그 시장의 변동성이 있겠죠. 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당연히 스프레드를 크게 가져올 수밖에 없죠. 위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니까. 따라서 하이어 볼러틸리티 하다 그러면 스프레드를 크게 가져간다.